네, 디지타임스 리포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대만의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보도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의 시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와 소니와의 협력 소식입니다. TSMC와 소니가 47억 달러의 이미지 센서에 합작을 한다라면서 삼성전자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증시만 대응하다 보면은 소니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을 텐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와 소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47억 달러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CMOS 이미지 센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센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양산을 하려면은 TSMC의 파운드리와 소니의 기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는 TSMC를 추격하는 삼성전자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TSMC와 소니 같은 경우에는요. 파운드리 그리고 이미지 센서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각각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한다면 아마 그 파워는 대단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미지 센서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니와 TSMC가 사실 삼성전자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게 디지타임스의 시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바로 열어보시죠.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 소니의 센서 기술과 TSMC의 제조 역량을 결합한 연합 구도로 재편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논평을 한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카메라 공급망을 두고 소니와 TSMC 대 삼성전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1위고요. TSMC는 파운드리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지 센서에서도 2등이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2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내놓는 파워가 더 클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의 힘이 더 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선 사실 그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 없을 텐데 결국엔 애플이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누구에게 일감을 주느냐? 그게 결국에는 이 이미지 센서 시장 안에서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지 센서의 이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승자가 될까요? 앞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이석희 전 SK 하이닉스의 CEO를 영입한 후에 차세대 메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시사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이석희 전 SK 하이닉스 CEO를 영입한 후에 프로세서 메모리를 통합한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요, SK 하이닉스의 전 CEO를 영입을 했다면은 이게 뭐 낸드나 아니면은 뭐 메모리 쪽을 조금 겨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범용 D램, 낸드의 복귀가 아니라 컴퓨팅, 메모리, 패키지 통합이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따로따로 어떤 사업을 보기보다는 결국엔 아키텍처 쪽을 인텔이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연산 확대에 따라서 메모리 그리고 범용 부품에서 컴퓨팅 성능을 좌우하는 전략 요소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인텔이 아키텍처 쪽을 건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에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냐, 이 토탈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텔이 이 분야에
손을 뻗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이 프로세서 성능을 넘어서 컴퓨팅, 메모리, 패키징, 앞으로의 통합 효율이 결국에는 이 시장의 승자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결국에는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게 디지타임스의 논평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승자가 누가 될까요? 이 부분들 함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애플과 CXMT 간의 관계입니다. 애플이 중국의 CXMT 디램을 테스트했고 메모리 이게 공급난 때문이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첫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따라서 중국의 CXMT의 디램을 테스트를 해봤다.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다들 또 알고 계신 부분일 텐데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디지타임스의 논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AI 메모리 붐의 주요 업체들의 HBM, 서버 메모리로 생산이 집중되면서 CXMT의 범용 디램 시장 확대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고부가 쪽에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 쪽에 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CXMT가 노리지 못했던 그 부분을 CXMT가 노리고 있다라고 디지타임스는 논평을 했는데요. 세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을 고객으로 확보할 시에는 매출 확대를 넘어 글로벌 디램 공급 업체 신뢰도 상승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나 애플과 협력 업체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플에게 납품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그 의미 이상인데요. 애플같이 빅테크 기업에게 디램을 반도체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아마 국제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CXMT도 애플 정도의 기업에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리고 맥북,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 디램을 생산할 만한 기업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장기적인 경쟁 리스크가 될 것이다. 미국 규제가 애플 공급망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애플과 CXMT 간의 가격 이견으로 인해서 약간의 협력이 조금 무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더 저렴한 메모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객사가 누가 될지 앞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꽤나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디지타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AI 시대 안에서 메모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주들의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시선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타임스 리포트와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